이학 시간에 집에서 공부를 좀 해보셨습니까? 네. 해서 좀 혹시 안 됐던 거나 내가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아, 저 근데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해서 아직 질문이. 물론 뭐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 결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공부를 안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기가 좀 뭐해서 27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랍니까? 첫 봐도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건 너가 공부를 좀 해와서 질문을 받을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264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교육청 기출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자, 로그를 한번 넣을게요. 밑이 지금 다 10이죠. 그리고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수끼리 뭐하라? 곱하기 하라. 따라서 로그 얼마 돼?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bn은 뭐가 돼? 로그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bn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당연히 an 플러스 얼마 1분의 1 이런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an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말의 뜻은 어떤 소리냐면은 우리가 분모가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항상 부분분수로 고쳐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인 이야기야. 따라서 우리가 부분분수로 고쳐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분의 1에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부분분수로 고칠 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주면 우리가 3이라고 분차가 3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 3분의 1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지. 자, 여기를 봤더니 이 말의 뜻은 어떤 소리냐면 뭐가 돼? 시그마 얼마 돼? k는 1에서부터 n까지 bk 여기에다 리미트를 취하라. 이것이 12분의 1이 된다. 이 말의 뜻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뭐 해주면 돼요? 1, 2, 3 이런 거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니? a 1분의 1 빼기 a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에 a 2분의 1 빼기 a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 최종적으로 3분의 1에 뭐가 돼? a n분의 1 나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bn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고자 하는 거지? 원을 구하는. 아니죠.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거 시그마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야. 시그마를. 시그마는 뭐야? 합.
그러니까 우리가 1, 2 이걸 더하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지금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지. AK 얼마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면 우리가 그게 12분의 1이다. 이게 12분의 1이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3분의 1은 다 끄집어 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런 식으로 소구가 돼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최종적으로는 12분의 1은 뭐가 돼? 당연히 3분의 1은 앞으로 빠져나왔을 것이고 3분의 1에 뭐가 되지? A 1분의 1 나는 그뭐 첫째 항을 뭐 그렇지 A 1분의 1 마이너스 뭐가 돼? AM 플러스 1 자 여기 M 플러스 1을 한번 갖다 대줘볼게 A M 근데 플러스 A가 양수고 공차가 3이니까 어쨌든 계속 무한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A 더하기 얼마? 3n 이런 값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A1 더하기 얼마? 3n분의 1이 되고 여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것이 이 뜻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첫째 양수 더하기 무한대 버리니까 얘는 제로가 되죠. 따라서 계산해 주니까 얼마가 되냐? 4분의 1 이게 바로 A 맞죠? 이거 나눠주니까 A 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1의 값은 바로 4가 맞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2번 먼저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극한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2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2는 1 플러스 얼마 0의 무한대성 이런 꼴 자체를 우리 2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뭐가 돼? x가 뭘로 무한대로 나갔었을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선 이게 바로 2다 이런 소리야. 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0으로 나갔었을 때 1 플러스 x의 뭐가 돼? x분의 1 이걸 바로 우리는 2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2는 이것은 2.747이 뭐 뺑뺑뺑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는 그런 숫자예요. 근데 X가 어디로 가든 그냥 다 2예요. 아니 이것 자체가 0으로 나갔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ax 그러면 여기는 ax분의 1 더하기 0 꼴분의 무한소분의 이거의 역수 1분의 ax의 역수 ax분의 1 꼴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꼴이 되면 된다고. 이런 꼴. 얘를 우리는 2라고 한다 이 말의 뜻이에요. 2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좀 있죠. 사실은. 이제 계속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다 보니까 무한대로가 시험 막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극한이라고 하는 게 원래 뭐였지? 극한이? 극한이 기울기에 아, 무슨 소리야. 극한은 뭐다? 다가선다 이런 뜻이다.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극한이라는 개념, 이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한다? 다가선다 이런 소리야. 다가선다. X가 어디로 다가선다고? 0으로 0으로 다가선다 이 말이야. 그럼 다가서는 개체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항상?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a이면 이 값이 y는 이게 fx면 실질적으로 a에 대응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의 결과는 존재한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게 어디에서 수토에서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던 파트야. 리미트 얼마 돼? x가 a로 다가섰을 때 fx의 결과는 이건 뭐한다? 실질적으로 f의 값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거의 값은 뭐다? b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예를 들어 x가 0으로 다가선다면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돼? 사실은 0의 우극한이 있고 0의 좌극한이 있다 이런 소리야. 우리가 무한대는 우극한 좌극한이 없어요. 무한대라는 개념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근데 계속 우리가 무한대를 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극한은 그냥 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x가 무한대로 다가선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가선다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 이 극한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토에서 배웠던 이 극한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꺼내봐야 된다고. 내가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의 뜻은 우극한과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서는 것과 오른쪽에 다가서는 이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가? 일치한다면 어쩐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실제로 이 값이 A에 대응하는 값이 뭐 C라 할지라도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건 함수값이다 이 말의 뜻이야.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혼동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선생님 극한도 우극한이 있고 좌극한이 있으니까 이게 무한대도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니까 이거 극한이 아니지. 그러면 정반대 이야기야. 정반대 이야기.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플러스 무한대는 이래도 이게 오른쪽이면 이걸 플러스 무한대라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쪽을 말하지. 정반대 개념을 말한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대 때문에 극한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혼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극한까지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우극한과 자극한이 우극한과 자극한의 결과가 서로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네. 뭐 한다? 로그 2의 뭐 x 이걸 뭐라고? ln x 이렇게 쓴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항상 이 말을 우리가 ln x 이렇게 쓰고 이 2를 뭐 한다? 2가 들어있는 로그를 자연 로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자연 로그. 상형 로그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자연 로그라고요. 자연 로그. 자, 그래서 54페이지 봐볼게요. 자, 54페이지를 봐보면 뭐라고 좀 되어 있습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0으로 다가섰을 때 x분의 ln에 1 더하기 x. 그러면 이 x는 여기에 x분의 1승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얘는 ln 2가 되므로 얘는 1이 된다 이런 소리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좀 되어 있냐면은 자, 3번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야.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여기가 로그 a의 1 더하기 x의 x분의 1승 리미트 x는 0으로 다가선다. 이런 놈이 있으면 뭐가 된다? 로그 a의 2 이게 답이라고. 근데 수학에서 이런 답을 잘 쓰지 않는다고. 뭐한다? 밑을 2로 넘는 것을 주로 좋아한다고. 그래서 뭐가 돼? ln a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쓴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x분의 2의 x승 빼기 1 리미트 뭐가 돼? x가 0으로 다가선다. 자, 이거는 어떻게 알았냐면 2x 빼기 1을 뭐라고? t라고 치환해서 뭐한다? x가 0으로 다가서면 t는 역시 0으로 다가서겠지. 뭐한다? x가 0으로 다가서면 t도 0으로 다가선다고. 이해됐습니까?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2x는 t 플러스 뭐가 돼? 1이 되고 x의 결과는 n에 뭐한다? t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소리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값을 갖다 대입해줘. 리미트 얼마가 돼? t가 0으로 다가섰을 때 x 대신에 뭐가 된다? ln에 t 플러스 1 이렇게 변할 것이고 얘를 t라고 놨어. 그러니까 얘는 t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끄집어내줄 수가 있고
뭐한다? t분의 1 맞니? t니까 t승 이렇게 t 이렇게 맞아요? t분의 1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니까 t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된다? 그래서 ln2가 되므로 뭐가 된다? 이거의 결과는 1이다. 그래서 이 값을 바로 1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선생님은 ln2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근데 ln2가 좋아요. 왜 그렇죠? x분의 a의 x승 빼기 1 리미트 x가 0으로 나갔었을 때 이건 뭐가 돼? ln a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것이 이렇게 온다라고 우리가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뭐 한다고 얘는 ln a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의 x승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냐? 미분해주면 이것도 2의 x승이 되고 y는 a의 x승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냐고? a의 x승 a의 ln a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ln x를 미분해주면 얘를 미분해주면 뭐한다? x분의 1 이렇게 된다. 로그 얼마나 돼? ax를 미분을 해주면 뭐가 돼? x분의 1 곱하기 ln a분의 1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우리가 뒤쪽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그냥 한 문제씩만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뭐야? 했니? 네. 했어? 네. 그럼 안 되는 거면 질문해 주세요. 안 되는 거 근데 해설지 보니까 다 이해가 돼가지고.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풀었어요? 마지막까지 다 풀었어요? 여기까지는 다 풀었어요. 다 하나씩 다 풀고 여기 좀. 그럼 다 그게 이해가 됐다고? 네, 저 해설지 보고 다 이해했는데. 그래요? 네. 오, 저기 유형 10번 어때요? 유형 10번은? 유형 10번이요? 다 돼요? 근데 유형 10번이 꽤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어디 있습니까? 두 문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64쪽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64쪽이요? 네. 3, 9, 4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네. gx가 x 빼기 3인가요? GX가 네. 맞았어요? 네. 자, 이걸 셈 방식대로 문제 풀어볼까요? 어차피 0대 가면 0분의 0꼴이겠네.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저는 미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문제를 풀자고요. 그래서 뭐가 돼요? 1분의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 미분.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제로가 될 것이고요. 미분 뭐가 돼? f 프라임의 1 플러스 h 미분 안 미분 뭐가 돼? 1 더하기 h 1 더하기 h 더하기 안 미분 1 플러스 h에 뭐가 돼? g 프라임의 1 플러스 h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 다음에 리미트 h 얼마? h에다 0을 갖다 대입하시오. 이런 소리야. 따라서 얘를 미분을 먼저 한번 시켜봐 볼까? 뭐 어차피 대입하니까 f 프라임 나는 1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어쩌나 f 프라임 x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겠지.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어떻게 되겠니? 그냥 그대로. 2에 x 빼기 3, 그 다음에 x 빼기 3을 미분하니까 1이니까 딱히 우리가 할 게 없겠지. 이해돼? 응? 그럼 2x면 2가 앞으로 나가요? 당연하죠. 이가 앞으로 나야죠.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하고 헷갈리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3으로 좀 예를 들어주세요. 앞으로 예를 들어줄 때. 네.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1 더하기 h니까 f 프라임 1 g 1이야. g 1은 여기에 갖다 대입하는 거. g 1은 뭐가 되겠어? 2의 제곱분의 1이 되고 f 프라임 1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f의 1은 뭐가 되니?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1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뭐가 돼? 2의 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그래서 2의 제곱분의 2라는 답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자, 다음에 유형 14번에 우리가 미분 가능성이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지? 연속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한다? 경계 오른쪽의 순간 기울기와 경계 왼쪽의 순간 기울기가 서로 일치해야지만이 뭐한다? 그 경계선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자, 그거하고 똑같은 게 402번이겠네. 402번 한번 해보세요. 402번. 저 402번 하다가 포기했어요. 해보라는 그뭐또 하다가 포기했어가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하다가 예. 자, 제 합성하면서 좀 약한 것 같아서 fx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라고 좀 되냐면 여기에 ax, x가 뭐보다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뭐가 돼? 마이너스 3x 더하기 얼마? 4 이렇게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gx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냐고 gx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에 대해서 g 가로 뭐가 돼? f의 2x가 뭐한다? 실수 전체 이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곱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언제나 이 그림은 언제나 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역의 모든 실수 얘도 정의역의 모든 실수 취업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뭐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끊어질 일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의 뜻은 결론적으로 이 일에서의 결과를 의미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 H1과 뭐가 돼? 지금 이게 연속이 되라 그랬니? 미분 가능하다 그랬니? 연속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뭐가 돼? x가 1로다가 1의 왼쪽으로 다가섰을 때 hx의 결과와 리미트 x가 뭐한다? 1의 오른쪽으로 다가섰을 때 hx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면 되겠지. 따라서 이 말의 뜻은 g 가로 얼마가 돼? fx가 되므로 뭐가 된다? f1에다가 1에다 g라는 변화를 1을 갖다 대면 1은 당연히 이거겠지. 뭐 안 봐도 알겠지만은 뭐 이거 왼쪽으로 따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거하고 이것이 같으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바로 h1 이거 따진 게 아니라 이놈과 이놈을 따지겠지. 자 1을 갖다 한번 대비해보자. 1을 갖다 대비해주니까 얼마가 돼? 2 더하기 2분의 1 그렇죠? 는 2의 a 플러스 뭐가 돼? 2의 a 플러스 a승 플러스 이거 그냥 a가 돼야 되는 거 맞죠? 2의 a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거는 똑같이 2의 a승을 곱하기 물론 이것은 2분의 5가 됩니다. 작은 거는 똑같이 2 곱하기 2의 a승을 곱하기 해줘. 그러면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2의 2의 2승 2의 2승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5에 2에 a승.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 2는 제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동번호 얼마 곱하겠다고? 2 곱하기. 이 말의 뜻이 2의 a승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a승을 곱하겠다. 2 곱하기 2의 a승을 자동번호로 똑같이 곱하겠다고. 2 곱하기 2의 a승을 곱하겠다고. 2의 a 플러스 1승을 자동번호로 다 똑같이 곱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2의 a승 여기는 뭐가 돼? 2 여기는 열t라고 하면 1, 2 여기는 2, 1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a승의 결과는 뭐가 되거나 2가 되거나 2의 a승의 결과는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바로 1이거나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되면 되겠죠. 두 개를 곱하기 해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이란 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 저 401번도 모르겠어요. 401번 같이 한번 해볼까? 양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ft라고 하죠. 참 시끄럽네. 자, x는 뭐한다? k라는 것과 두 개의 곡선 y는 2의 2분의 k승 2의 2분의 k승 더하기 얼마? 3t. 자, 이것이 만나는 점을 각각 뭐 하자고? pq라고 하자. 이게 뭐 pq 이렇게 돼 있어요. pq. 그 다음에 q를 지나고 y축에 뭐 한다? y축과 수직인 직선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qr이라고 하자. 이랬을 때 함수 ft에 대하여 ft 뭐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실수 k의 값을 ft라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을 지금 구하는 것이네. 근데 k의 값은 지금 뭐 어떤 값일 거냐? pq의 길이하고 뭐한다? qr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자 그림 자체가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 점이 q, 이 점이 r, 이 점이 뭐가 돼? p. 그다음에 이게 x는 뭐가 돼? 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에다 k를 갖다 대입하면 이 p의 좌표는 뭐가 돼? k, 뭐가 되니? 2의 2분의 k승 이렇게 돼 있겠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도 역시 k, 2의 2분의 k 플러스 3t. 플러스 3t요? 네. 이거 3t 맞아요, 숫자가? 네, 3t 맞는데요? 예, 3t. 아니,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q의 좌표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y의 값은 2에 뭐가 돼? 2분의 k 더하기 3t가 될 것이고. 자, 이게 어떤 놈의 이 밑에 게 어떤 식이죠? y는 2의 2분의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y 대신 a를 갖다 대입했죠. y 대신 a를 갖다 대입하면 x의 값이 나오겠죠. 뭐가 돼요? 그러니까 2의 3t가 되겠나요? k 플러스 이걸 갖다 대입을 해주면 k 플러스 6t가 x 잡히는 것 같은데. 2의 2분의 얼마? k 곱하기 2의 3t가 2의 2분의 뭐가 돼? k 플러스 3t. 아 6t. k 플러스. 아니 무슨 말이야? 이 y 대신에 얘를 갖다 대입했다니까. 그러니까 x 2분의 잡혀가. x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의 값과 이거의 값이 일치하면 돼요. 2분의 뭐가 돼? x는 2분의 k 플러스 얼마? 3t. 그러니까 2분의 6t. 2분의 6t. 그래서 x의 값은 k 플러스 얼마? 6t가 되겠지. 뭐가 돼? k 플러스 얼마? 6t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자, 이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지? 바로 이 y의 값에서 이 y의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에 2분의 뭐가 돼? K 가로 닫고 더하기 얼마? 3 3T에서 빼기 2에 2분의 K를 빼라. 2분의 K를 우리 끄집어내주면 2에 3T 마이너스 1. 그렇죠? 이게 바로 뭐가 돼? QP의 길이가 돼. 자,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어디를? 여기에 Y의 값에서 여기에 Y의 값을 빼줘야 돼요. X 값을 아, X, 여기 X에서 여기 X 값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6T 6T가 되겠지. 내가 지금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그 FT 실수 K의 값을 지금 구하라 그랬네. 누구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K의 값. 그래서 얘를 나누기로 해주니까 뭐가 돼? 2에 3T 빼기 1분의 뭐가 돼? 6T는 2에 뭐가 되지? 2분의 얼마가 돼? K 이렇게 돼요. 2분의 K는 그래서 뭐가 되니? ln에 뭐가 돼? 2에 3T승 빼기 1 여기는 뭐가 돼? 2 곱하기 3T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가 이거의 값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지? 아 물론 이제 여기에서 잠깐만 이걸 2를 곱하기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자체를 지금 교재에서 뭐라고 하냐면 FT라고 하자 라고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FT에다 뭘 취하자고? T에다 0을 가게 만들어보자 이런 소리야. 따라서 T에다 자 여기에다가 이것을 FT라고 하는데 리미트 얼마? T에다 0을 가게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T에다 0을 가게 만들면 얘는 뭐라고 그랬지? 1이요. 1이라고 했어. 1. 네. 그러니까 정답은 얘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은 잠시만. 이건 ln2 더하기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뜻이지? ln2 더하기 ln에 뭐가 돼? 2에 3t 빼기 1에 3t 이런 뜻이야. 네. 이 뜻이 이 뜻이라고.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막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분수니까 ln 2 마이너스 ln ln2가 1이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얼마가 되냐면 2가 지금 곱하기가 돼 있어요. 2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얘가 1이라고 1. 따라 정답은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2 ln2라는 답이 나오겠지. 그게 답이다? 그러지 않겠어? 얘가 지금 잠시만. 얘가 지금 1이라니까? 아 1이니까 얘가 0이네요. 미안. 얘가 뭐라고? 얘가 지금 뭐라고? 1이라고 1. 네. 1이라고. 그러니까 아니지. 아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었지? 아 이걸 암기를 하는 거 똑바로 암기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자 어디를 좀 봐보시냐면은 어디를 좀 봐보시면 될까요? ln x의 2의 x승 이게 여기 봐보세요. 이게 얼마라고 이게? 1이요. 1이라고 그러면 ln 1은 얼마야? 0이요. 0이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2 ln 2가 되겠지. 맞죠? 네. 2 뭐가 돼? ln 2 이거가 되겠지. 맞아요. 답은 그래도 3번이 된다 이런 소리 3번. 이해돼요? 왜요? 어디가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라고 이게? 1이요. 그러니까 ln 2는 뭐냐고.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0. 그러니까 2 ln 2가 다 된다. 그 전 과정에서 저기를 어떻게 어떻게 여기? 아니요 그 아래 여기? 그 네모친 여기? 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읽어봐봐. 문제가 좀 뭐라고 좀 돼 있어? 리미트 t가 0 실수 k의 값을 ft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k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라.
네. 그러니까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나누기로 했다고. 얘를. 그러면 여기까지 됐지. 네. 얘를 지수를 로그를 지수로 고쳐보라고. 네. 그래서 여기서 K는 2분의 식이 나왔다. 2분의 K는 밑이 돼야 되니까 이게 뭐가 돼? ln 해가지고 얘가 되겠지. 예. 아. 얘가 되겠지. ln. 뭐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있었고 원래. 그러면 이게 6t니까 6t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3t 승이기 때문에 얘를 3t 승으로 고쳐줘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의 값 자체는 우리가 이제 1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n 이거 곱하기 2니까 그러니까 ln 2 더하기 이런 형태로 썼다 이런 소리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것이고 정답은 2 ln 2가 바로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고요? 드디어 상가함수를 갈 수 있습니다. 너가 조금만 열심히 쫓아오잖아요. 금방 끝나요. 생각보다는 오래 안 걸려요. 아 근데 3자 근데 진짜 빨리 끝났지 않아요? 아니 그건 진짜 빨리. 예. 나는 꽤 뭐 질문을 할 게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 그래서 제가 2장만 하루 종일 하자 그렇게 말한 거였는데. 그랬어. 지금 어디까지가 중간고사일 거냐면은 중간고사는 5장? 이게 도함수까지가 중간고사예요. 이게 더. 페이지 105페이지까지가 중간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에서부터 적분의 그러니까 미분의 활용에서부터 적분까지가 기말고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는 다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드디어 상가함수로 한번 가봅시다. 상가함수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A, B, C 여기는 뭐가 돼? 선분 C 여기는 A 여기는 뭐가 돼? B. 그래서 우리가 C의 제곱은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D제곱 이런 꼴이 될 것이고 뭐한다? sin A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빗병원에 그가 끼지 않는가? C분의 A 그 다음에 코사인 A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지? C분의 얼마가 돼? B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탄젠트 A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 B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근데 이 탄젠트 A는 뭐하고 동일하냐고? 코사인 A분의 사인 A하고 일단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작은 분의 제곱을 해줘. 그러면 이거 제곱 해주면 뭐가 돼?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뭐가 돼? 제곱 A는 뭐가 돼? C의 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돼?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배웠죠. 수원에서. 이런 말들을 이제 수원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사인 뭐가 돼? B. 사인 B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90 마이너스 A라는 이 각은 이게 사인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B는 뭐가 되냐면 C분의 B가 된다.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똑같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가르치냐면 사인 뭐한다 어떤 각을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형태로 고쳤을 때 얘는 뭐가 되냐고 n의 값 자체가 뭐가 되면 홀수가 되면 그대로 뭐가 돼? 코사인 세타가 되고 n이 뭐가 되면 짝수가 되면 그대로 사인 세타가 살아남는다. 다만 이게 몇 사분의 간격에 따라서 얘가 1, 2, 4 분면이면 뭐 한다고? 얘는 둘 다 플러스고 얘가 3, 4, 4 분면이면 둘 다 새로운 것은 마이너스를 칠해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탄젠트 2분의 뭐가 돼?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에서 역시 이 n의 값이 뭐가 되면 홀수가 되면 뭐가 된다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고 이 n이 짝수가 되면 뭐가 된다고? 탄젠트 세타가 되고 얘가 몇 사분면? 1, 4, 3, 4분면이면 자 1, 4하고 3, 4분면이면 둘 다 플러스가 되고 2, 4, 4, 4분면이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원을 배운 걸 이제 총경률을 좀 다 해준 건데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런 것이 보여요. 아, 1, 3, 4 분면이면 플러스 하나요? 예.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얘를 우리 이제 영어를 칭해줘요. 뭐라고? 코 탄젠트 세타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영어를 새로운 영어를 이제 잡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어떤 문제를 풀 때 탄젠트 세타분의 1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영어로 붙여줘야지 뭐 너만 어쨌든 간에 얘 영어로 계속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나 이게 길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많아져서 얘를 영어로 이렇게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럼 나는 뭐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제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아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1도 있고 코사인 세타분의 1도 있을 건데 너희들도 영어를 다 한번 코를 붙인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코, 시, 컨트, 세타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은 시, 컨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두사 이게 원래 코였거든요. 이걸 빼주면 s가 살아남잖아. 이게 세가 접두사예요. 그렇죠. 접두사를 빼주면 c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어로 세 개를 배운 거죠. 뭐냐? 탄젠트 세타분의 1을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인 세타분의 1을 뭐한다? 세크 사인 세타분의 1을 코세크 사인 세타를 뭐라고 한다? 코세크 세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세크 세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원래 시칸트 이렇게 읽었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색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소리나는 대로 그냥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뭐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긴 것도 싫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언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흑, 강, 뭐 이런 예를 들어 글자가 한자인 것들은 되게 중요한 놈들이야. 한글에서는 뭐 하늘, 바다, 아무튼 뭐 이렇게 글자가 두 개인 것도 엄청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원래 아파트먼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그거 중요해.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한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융통성이 있어요. 뭐든지 다 말이 돼요. 어머나 막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랄연비 막 이런 거 다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의 좋은 점입니다. 아니 지 마음대로 일단 해놓고 이건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글은 그래서 되게 우수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배웠으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우리가 특이한 것들을 전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요? B. 여기는 뭐가 돼? C. 여기는 뭐가 돼? A.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수선의 말을 한번 가봅시다. 이걸 뭐 H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ABC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ABC의 원래는 2분의 1 B, C, sin A 이렇게 돼요. 원래 삼각형 면적은. 그런데 우리가 이 면적을 ABH 삼각형 뭐가 돼? ABH 삼각형 뭐가 돼? ACH 이 두 개의 면적을 우리가 뭘 해줘도 되냐면 두 개의 면적을 더해줘도 이 면적하고 동일합니다. 한편 이 각은 내가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물론 여기서 A라는 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말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왼쪽의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겠니? 자, ABH의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뭐가 돼? CH sin 알파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돼요? 네. 다시 한번 역시 2분의 1 뭐가 돼? BH sin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H는 내가 임의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H를
A, B, C로 우리가 좀 바꿔주자 이 말의 뜻입니다. 이 H를. 그래서 여기가 B, C가 있으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H를 B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걸로 고쳐보자 이런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H는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뭐가 돼? C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 H다라고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구해?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구하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H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H는 C 코사인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구한다면 뭐 B 코사인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2분의 1 C 코사인 알파 이런 거보다 왜냐면 CC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B를 기준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B를 기준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를 B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BC가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자 이런 소리예요. BC요. 그래서 2분의 1 자 BC. 이걸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소리야. BC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는 2분의 1 여기에서 H는 위에 걸로 쓰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뭐가 되겠어? BC 뭐가 돼?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요. 이거하고 이걸 더한 거 이시 이거하고 똑같다고. 이해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 없어져 주면 뭐가 돼? 사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왜? A가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 뭐가 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뭐가 돼?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교재에 봐보시면 어디에 뭐가 나와 있냐면 4-2번을 보면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맞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고. 쉽게 말하면 자 뭐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뭐는 60도는 뭐가 돼? 사인 75도를 해볼까? 사인 75도는 즉 30도 더하기 45도는 75도죠. 사인 75도는 이렇게 구한다. 어떻게 구한다? 사인 30도, 코사인 45도 더하기 코사인 30도, 사인 45도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한다 이런 소리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덧셈 정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정리다? 덧셈 정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물론 이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대입해 볼게. 여기 봐봐 마이너스 베타로 대입하면 뭐가 돼?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아니지. 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코사인 10도나 코사인 마이너스 10도는 어때? 같아요. 값이 똑같아요.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사인은 어떻게 생겼지? 기함수니까 부가 빠져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사인에 뭐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뭐가 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인 15도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사인 15도는 45도 빼기 30도잖아요. 45도 빼기 30도. 이것은 뭐가 된다?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코사인 얼마? 45도 사인 30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면 실제 값이 나옵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코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겠니? 뭐 당연히 2분의 파이 뭐 이런 것을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사인도 어떻게 나오냐? 코사인도
이렇게 나옵니다. 코사인에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뭐가 돼? 알파 코사인 베타. 이게 부호가 정반대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거기 이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돼?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고.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된다. 코사인은 그렇다고. 그 다음에 탄젠트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선생님이 이거 암기할 때 분자를 먼저 암기했어요. 분자를 먼저 암기한 이유는 뭐겠어요? 분자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고?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된다. 무슨 말하는지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분자는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로 변하겠지. 아 밑에는 다 밑에 맞죠? 네.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한번 써봐볼 것 같이 총책을 한번 써봅시다. 아 이게 지금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써봅시다. 자, 덧셈 정리. 사인에 뭐한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뭐한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역시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코사인에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분자로 먼저 준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돼요. 자 이제 2배각 공식하고 3배각 공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3배각 공식이 봤더니 3배각 공식이 없어요. 아 그래서 예예 아 얘들이 하도 어려워하니까 빼버렸구나. 교육과정에서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배각 공식도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자, 이 베타 대신에 알파를 한번 대입해봐라. 그럼 뭐가 되니? 사인의 2 알파는 이렇게 되죠. 이 베타 대신에 알파가 돼. 이 베타 대신에 알파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뭐가 돼?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그러면 2알파는 어떻게 되냐? 역시 이 베타 대신 알파를 대입해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빼기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가 돼?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역시 탄젠트에 이 베타 대신에 알파를 갖다 대입하면 여기는 당연히 2 탄젠트 알파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근데 이제 얘가 문제 얘가 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대신에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는 1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이거의 값 대신에 뭘 우리 갖다 대입할 수 있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를 갖다 대입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2 뭐가 돼?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이렇게 우리가 될 수도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얘하고 얘를 자리 바꾸면 한번 해볼게요. 좀 치웁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냐고? 반각 공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각 공식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건 교재에서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뭐가 돼?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가 되고
사인 알파는 뭐가 되겠니?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겠지. 각이 이 각에 비해서 반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각 공식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기도 해요. 사인 제곱 알파는 뭐냐?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2 알파가 혹시 뭐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없죠. 루트를 싫어하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는 뭐가 되겠니? 코사인 제곱 알파는 얘야.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동했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알파가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탄젠트 제곱 알파는 뭐가 되겠어? 탄젠트 제곱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사인 제곱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것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코사인 2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가 됩니다. 전체 제곱은 아니야? 루트가 있으니까. 자, 이 세 개는 안 써져 있으면 써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기 사인 제곱 알파 앞에 2는 왜 붙은 거예요? 여기요?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 이거하고 이거 잘 같은데. 암기를 엄청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장을 갑니다. 그 다음 장. 4, 5, 6, 7 이론 설명 다 끝냅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론 설명 다 끝나면 71페이지까지니까 어디요? 69, 71을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에서는 y는 a sin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예를 들어서 이건 변수는 세타고 정역은 세타고 치역은 y의 값이라는 소리겠지.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너는 만약에 이런 뭐 사인 코사인 더하기 빼기로 쭉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너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에서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게 사인 코사인은 중요한 게 뭐야? 사인 코사인이 중요한 거야? 예. 부호? 아니 무슨 소리예요? 뭐가 돼? 항상 모든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역, 치역, x의 절편, y 절편, 그 다음에 정근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란 말이야. 뭐가 중요하다고? 정역, 정이요. 치역, x의 절편, y 절편, 그 다음에 정근선, 그 다음에 그 어떤 함수의 고유한 함수, 예를 들어서 사인 코사인은 뭐가 존재하지? 주기.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럼 너는 이것을 쳐다보고 이거의 크기가
우리가 뭐 최대 최소가 분명히 존재할 건데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나왔다.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1 F 세타. 물론 여기가 A F 세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최대값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A는 최소값이 되고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는 너가 이게 어떤 놈인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뭘 알아줘야 될 거라고? 최대 최소와 주기.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사인 코사인에서는. 따라서 이 놈을 반드시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함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얘를 사인으로 만들든 코사인으로 만들든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삼각 함수의 합성이라고 했어. 여기서 합성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합성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걸 합성을 어떻게 시켜주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렇게 끄집어내줘요.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 혹은 사인 세타 루트 a제곱 더하기 얼마 b제곱분의 a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코사인 세타의 루트 a제곱 더하기 얼마 b제곱분의 뭐가 돼? b 이런 우리가 형태를 말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자 봐보세요. 여기에 a, b가 있어요. a, b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지. 이해돼요?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사인 알파는 뭐가 돼? 사인 알파는 뭐가 되지? 사인 알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b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인 알파는 뭐가 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얼마가 돼? b. 그럼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지?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얼마? b제곱분의 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소리냐면 코사인 알파로 쓸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뭐가 돼?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뭐가 돼?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지.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배웠지? 네. 뭐지? 사인의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사인에 뭐한다? 세타 더하기 알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식을 나는 이렇게 뭐한다? 합성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지? 이것을 나는 뭐한다? 코사인 알파라고 썼고 이것을 뭘로? 사인 알파로 썼다. 그렇게 내가 치환을 해줬다. 그렇게 가정을 했다.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것이 지금 교재에 페이지 70페이지에 삼각함수의 합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내용 알아먹었어요? 알긴 캣돌라. 아니 이제 머리가 이제 슬슬 안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 버텨봤는데 이게 암기할 게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제 이러면서 그래. 아니 이제 암기하들 게 이제 계속 이제 생기니까 이거 암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예,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고민 있어요. 무슨 고민이야? 저 수능을 보잖아요. 최저를 맞추잖아요. 예. 나 하나는 물리를 할 거고 탐구 과목에서 나 하나는 사탐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암기 과목은 2개를 해야 돼? 네, 무조건 2개를 봐야 되는데. 근데 어제 최저 할 때는 한 과목만 반영하거든요. 그래도 점수를 조금 더 좋은 걸로 할 거면 사탐을 보는 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사탐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사탐은 너 말고도 잘하는 놈이 많다는 거지.
아 근데 산수가 많으니까 점수가 잘 나온다고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과학 두 개를 보는 애들이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탐은 누가 잘하냐면 이과 애들도 너 잘하거든.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외고 막 이런 애들 과학고 이런 애들은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다 네. 걔네들은 월등하게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밑에 시험 보는 애들은 깔아주는 애들이고 걔네들은 주로 이제 위에서 놀고. 왜냐면 걔네들은 다밖에 아니고 하나 틀리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 걔네들은 다 그래 다. 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못 봐도 쭉쭉 밀려요. 근데 사탐은 저기 문과 애들이 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덜 다른 애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깔아줘요. 얼마나 좋겠어요. 문과 애들이 과탐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너무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좋을 것 같아? 사탐? 사탐이 좋다는 거죠. 아 그러면 물리 하나 하고 사탐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최저를 맞추는 게 나은 것 같다. 근데 뭐 그거 하나만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웬만한 학교는 두세 개 하지 않나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전남권이랑 경남권 이렇게 한 거거든요. 대학을 작년 그 최저 그런 걸 다 봤는데 그 최저 그 반영하는 과목은 수학 포함해서 2학이나 3학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살짝 전남대라든지 부산대 이런 데에서는 그냥 그 뭐라 그러지? 가산점? 가산점 두 개를 보면 그냥 가산점을 더 주는. 아 그렇게 한다고요? 네. 최저에는 일단은 딱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지금은 말을 이렇게 하죠. 근데 시험 보는 애들의 최저 맞추는 비율이 30%도 안 돼요. 30%가 안 된다고요. 그럼 위에 올라갈 저기 조금 더 위에 올라가는 애들 최저 맞추는 건 28%막 이래요. 25%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대학을 쓰잖아요. 그러면 한 4분의 3은 최저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최저 맞추기만 하면 어때요? 그냥 무조건 학교. 아, 내가 굉장히 떨어져도요. 떨어져도 1차 합격만 하면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능 시험을 맞출 수 있냐 없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도 되게 많아요. 외국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수능 시험을 보면 막 3, 3, 막 2, 뭐 이런 식으로 막 3, 3, 2, 3, 3, 2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최저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보통 상위권 애들은 뭐 세계합 뭐 6 뭐 이 정도 될 건데 세계합 6 뭐 세계합 아니면 세계합 6 정도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마 상위 학교 애들은 세계합 6이면 뭐예요? 2야 2 최저가. 근데 그거 맞추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4분의 3이 다 못 맞춰요. 내신은 위주의 애들하고 수능 이게 특화된 애들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걔네들은 이상하게 재수를 해도 잘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능에 특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신에 특화가 된 머리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근데 나하고 수업을 하면 수능을 소홀히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 수능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주기 때문에 뭐 내가 내신에 특화된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해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냐?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내신 위주의 사람들은 막 어려운 문제 막 어떤 특이한 어떤 이런 또 극한적인 문제 그러니까 약간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 막 이런 문제만 집중을 한단 말이야. 전혀 그런 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넓게 보는 힘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6번, 7번 이거 마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7번은 이거예요. 7번은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가 붙는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네.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 탄젠트 x요? 탄젠트 x분의 1이 아니라 미분하면 세크 제곱 x가 돼요. 세크 제곱. 네. 아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 분의 1의 제곱 된다. 아 제곱. 탄젠트? 세크 제곱 x가 됩니다. 근데 탄젠트 미분하는 것도 나와요. 뭐 하다 보면 이해할걸요? 됐어요.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안 한 게 있네. 아까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라 그랬지? 1이요. 1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가 되는 줄 알아? 잠깐만요. 이게 바로 세크 제곱 세타, 세크 제곱 세타. 아, 세크? 됐어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가 될까? 코세크 제곱 세타. 이게 제곱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곱관계를 두 개로 더 배운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어차피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안 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해요. 리미터 세타가 뭘로 0으로 다가섰을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거의 결과가 무엇이 됩니까? 지금 이거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인 세타분의 뭐가 돼? 세타 이거 역수를 쳐도 괜찮습니다. 세타가 0으로 다가선다. 동일하게 다 이렇게 돼요. 세타분의 뭐가 돼? 탄젠트 세타 리미터 얼마가 돼? 세타가 0으로 다가선다. 이것도 역시 1이 됩니다. 물론 이거 거꾸로 해도 탄젠트 세타분의 얼마? 세타에 리미터 얼마가 돼? 세타가 0으로 다가선다. 얘도 1이 됩니다. 물론 여기가 이게 어떤 꼴인지 알겠지? 사인이 그래프를 잘 봐봐. 0으로 다가서고 사인도 어차피 0으로 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게 1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탄젠트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A 세타 있으면 여기도 A 세타가 있으면 돼요. 아,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어차피 뭐 A가 있든 뭐 B가 있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다 A 세타, A 세타. 여기도 뭐 A 세타, A 세타. 여기도 A 뭐가 돼? A 세타, A 세타. 이거 다 1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자, 이건 뭐 좀 증명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증명하기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뭐 증명 안 하고 지나가기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은 이런 놈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길이가 쉽게 말하면 A, 이 길이도 역시 A, 이 길이를 세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런 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에 비해서 이 부채꼴의 면적이 더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제 접하는 놈입니다. 이렇게 접하는 놈이에요.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제일 작은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되지? 제일 작은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지? 2분의 1 A 제곱 사인 세타 이게 제일 작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 알아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 그렇죠. 그래서 2분의 A 제곱 1 세타. 뭐가 돼? A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 길이는 뭐가 돼? A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네. 맞나요? A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거 알겠어? 네. 따라서 당연히 면적은 어떻게 돼? 2분의 1 A 곱하기 A 제곱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2분의 1 A 제곱을 다 없애죠. 그럼 뭐가 되니?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세타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탄젠트 세타가 돼.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되지? 코사인 세타보다 뭐가 돼?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어쩌면 내가 어차피 세타는 0이 아니다. 네. 그리고 작은 거는 똑같이 뭐를?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세타분의 1을 곱하기 할 거야. 아, 네. 세타는 지금 이거니까 이 각을 우리 이제 0도로 지금 들어가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네. 이게 여기에서 0도로 간다라고 하는 게 플러스 0도, 마이너스 0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것은 위에서 눌러주는 거니까 이건 플러스 0도로 가는 거지. 근본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세타는 양수다 이런 소리라고. 그래서 그러면 세타분의 뭐가 돼?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지? 1이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여기는 뭐가 되냐면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1?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칠해준다? 아니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하기 할까요? 아니면은 여기에다 박아봅시다. 여기에서 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하기 할게요.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도 당연히 무슨 수가 돼요? 어차피 세타가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은 1, 4분면 다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항에 바뀔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사인 세타분의 세타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리미트를 한번 채워볼게요. 리미트. 어차피 이건 다 양수야. 자, 리미트를 채우니까 뭐가 돼? 리미트 세타가 0으로 다가섰을 때 여기는 1이 되고 리미트 세타가 뭐로 0으로 다가섰을 때 사인 세타분의 세타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리미트 세타가 0으로 다가섰을 때 얼마가 되니?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겠죠. 한편 원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극한을 채주면 이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을 거야. 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우리가 세타가 0으로 나왔을 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나 돼? 0이요. 너 코사인 그래프를 몰라? 아, 1로 가요. 1이 가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도 1이다. 그렇지. 이 값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1이 될 것이고 물론 이것은 내가 지금 이걸 증명을 해줬지만 뭘 해주면 역수를 채주면 자리 바꿈이 되고 똑같이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이것이 증명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리미트 세타가 0으로 다가섰을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혹은 뭐가 돼? A 세타분의 뭐가 되겠어? A 세타분의 사인 A 세타 이거는 다 1이 된다.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도 1 뭐가 돼? 코사인 A 세타분의 뭐한다? A 세타도 어차피 1이 될 것이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바로 이제 상가함수의 극한 이런 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이것은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이 사인의 값은 네. 사인 코사인의 값은 잘 생각해봐. 사인 코사인의 값은 반대요. 코사인 사인 코사인의 값은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이다 이 말의 뜻이야. 그리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사인 코사인이요? 네, 다시 한 번 더. 사인 코사인은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다른 사인 코사인 극한은 다 뭐 해주면 돼? 그냥 대입하면 돼. 리미트 뭐가 돼? A가 아니면 뭐 어떤 뭐 A가 뭘로 X가 A로 다가섰을 때 사인 X 이것은 당연히 사인 A가 되는 거지. 왜 그렇다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은 미분은 가능하고 극한값 존재한다는 극한값 자체가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할 수 있어.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얘는 그냥 갖다 극한의 결과를 갖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냥.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다만 이제 탄젠트가 좀 문제가 생기죠. 탄젠트는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한다? x의 값이 뭐가 돼? m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정역이 형성이 돼요. 이해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이? 네. 따라서 리미트 뭐가 돼? 세타가 2분의 파이로 다가선다.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무한대다 이렇게. 무한대. 얘는 무한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71페이지까지 모든 수학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요. 내일 진짜로 나올 거야? 왜요? 나오지 말아요. 아니 쌤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어차피 8번 해서 어차피 끝나긴 끝날 건데 1월달에 다 해보고 2월달에 그러면 또 이거 다 이제 늦게 좀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3월달에도 기억을 할 건데 내가 지금 2월달에 하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월달에 조금 이렇게 지금 2번 했으니까 우리가 11일, 18일, 20일 이렇게 하면 벌써 5번인데 네. 저기 8일까지 해버리면 6번, 이제 2번만 다 하면 끝나. 예를 들어서. 네. 그럼 2월달에 다 가기는 끝나면 이 새끼가 3월달에 되면 다 잊어먹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서 내 머릿속에는. 그러면 저 계약이 2월 23일에 하거든요. 2월 23일 날 한다고요? 3학년들만 일주일 더 빨리 나와요. 그래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끝낼 수 있는데. 딱저 날에 맞춰서 끝낼까요? 그래서 내가 딱 계산해보면 1, 8, 15 하면 딱 23, 22까지만 해도 9번이야. 예를 들어서. 네. 여기가 3, 4, 5, 6, 7, 8, 9 이렇게 된단 말이야. 8일까지가 두 번째예요? 8위는 세 번째지.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있으니까 3, 4, 5, 6, 7, 8, 9 이렇게가 돼서 그래서 8일날 하는 게 조금 걸린다 이 말이야. 차라리 네. 좀 공부 좀 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복습해라. 예, 복습을 좀 하시라. 왜냐하면 이게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나요? 아니 이걸 보면 또 왜 그러냐면 미적분 당연히 또 언제? 또 9일. 9일날 또 수업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공부할 시간 진짜 얘가 있어서 얘가 지금 공부할 시간이 넘쳐나서 지금 이런 건가 아니면은 모르는데 패짜라 이런 거 나오겠다는 건지 나 그게 잘 이해를 못해서 내가 그래서 그냥 8일날을 쉬시고 12일날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방학을 할 때 얘들한테 해가지고 시간을 좀 압박해서 할까요? 야방하지 말고 네. 그거 좋겠죠? 네. 그래서 얘들한테 물어보고 시간을 압박해서 이야기를 전해줄게요. 저 근데 예. 저 16일 날에 수업을 가거든요. 16일날 가는데 어쩐다고요? 근데 그 점심 기차인데 그 오전 수업은 안 돼요. 그럼 그때 오전 수업을 하면 되죠. 네. 그때 그렇게 하면 되죠. 뭐 특별한 일 없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